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왜 축하를 드리느냐? 12월 10일 날 7%대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물론 이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25년도의 예상치를 4회에서 2회로 줄였어요. 2회로 줄이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도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양이 충분히 빠졌죠. 여기 10월 15일부터 두 달 이상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고, 횡보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있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이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시장의 바닥이 잡혀야 돼요. 근데 시장의 바닥이 잡히려면 반도체가 이제 그만 빠져야 됩니다. 반도체가 지금 돌려 세우면서 주도주가 된다? 이건 어려워요. 근데 반도체가 그만 빠지는 상황이 나왔을 때 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바이오 말고 그리고 조선, 원전 이쪽 말고는요.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진짜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요, 실제 24년도에 움직였었던 종목을 본다면 성과를 낸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과 성과를 내는 건 달라요. 성과를 나는 부분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선반영합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선반영이다, 뭐 기적의 선반영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선반영이 아니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미증시에서 지금 그쵸? 뭐 여러 강세 종목군들이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 정도의 시가총액이었습니다. 한 300조 정도. 근데 1년 반 만에 10배 이상 올라 버렸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미국 시장에서 1등, 2등, 3등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발생했었느냐? 기존에 있었던 매출액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가 생긴 거예요. 그게 AI예요. 근데 AI 시대가 오면서 엔비디아 GPU가 많이 팔렸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게 빨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빨랐을까요?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서 조정을 받으면 실적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조정을 받으면 실적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은 왜 올까요? 주가가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실적 확인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시간 동안은 조정을 주는 겁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FDA 통과 소식이 나왔죠. 이게 아직 매출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매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에서 발표한 예상 매출액은 27년까지 1조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한양행에서 하고 있는 매출액 대비해서 50% 정도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건데 이건 기존의 의약품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유한양행에서 자체 개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다. 매출액으로만 본다면 50%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렉나자에 대한 성장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27년도에 1조 원이었을 때 24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성장률로 CAGR이라고 그러죠. 60%씩 점프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익률에 대한 증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거죠. 이제 직접 개발한 부분 그리고 직접 개발하지 않고 뭐 카피약, 뭐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진행한 부분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유한양행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익률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성과가 있는 기업들만 콕 집어서 올라온 겁니다. 그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알테오젠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 간 종목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 보세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11월 달부터 이때부터 반등을 한 건데 신고가를 거의 못 만들다시피 했다. 횡보하는 구간 꾸준하게 있었을 때 리가켄바이오 계속 올랐고요. 유한양행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 마찬가지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적어 보일 수 있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5만 원부터 14만 원까지 3배 가까운 상승세가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 뭐 7배, 8배씩 올랐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24년 초에는 5만 원대였어요. 근데 16만 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 이격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그렇고 뭐 미국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국의 금리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조절하는 내용들, 이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원래 내년에는요 금리를 4회 낮추기로 했거든요. 근데 2회로 줄였습니다. 2회로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잘 들으세요. 4회 낮췄을 때는 3.5%까지 낮춘다는 거고 2회 낮췄을 때는 4%까지 낮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 딱 대입해서 주가에 할인 요인이 돼요. 그러면 낮은 게 좋겠죠. 그래야 성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미증시가 지난주에 조정을 줬었던 이유는 할인율, 즉 금리가 적게 내리니까, 그렇죠. 적게 내리니까 3.5%를 대입했을 때 올라갔었던 주가가 조정을 받고 다시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금리를 왜 늦게 낮출까? 경기가 좋아서입니다. 이건 악재라고 볼 수 없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도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지속되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은 최소한의 적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브로드컴에서 하이닉스 쪽으로 오퍼를 넣었다 그러죠. 지금 HBM4에 대한 부분을 지금 뭘 했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25년 말부터 납품해 달라. 근데 하이닉스는요.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물량만으로도 벅차죠. 이게 삼성전자 쪽으로까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바닥 요건이 만들어진다. 시장에 대한 바닥이 나왔을 때 바이오가 가장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선, 그리고 원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강했었던 종목이 앞으로도 꾸준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도 충분히 빠졌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제가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이 뭘까요? 내려갈 때는 뭐냐? 내려갈 때는 성장성이 없었을 때, 훼손되었을 때,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졌을 때, 그때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았던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무한정 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 저가 찍고 딱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렇죠. 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5만 원은 지켜요. 이 5만 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코스피로 환산했을 때 2,400포인트라는 의미가 뭘까요? PBR입니다. PBR. 이건 장부 가치예요. 장부 가치. 지금 현재 코스피 PBR은 0.8배 수준입니다. 1배를 했을 때 코스피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에 대한 평가, 즉 가격 요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건데, 지금은 20%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경기가 어려운 부분, 정치적인 불확실성, 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격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치 이하로 평가를 받으면서 최소한 한국이 망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 올라가는 종목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상태에서 16만 원에 있을 때나 12만 원에 있을 때나 아니면 여기 뭐 7만 원, 8만 원에 있을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적으로 차이 있죠. 여기서 사고 싶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부분에서 여기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최단기간에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 구간에 대한 내용은 그렇죠. 바뀐 점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 렉라자 관련된 전망치, 27년도까지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그 전망치가 바뀐 점이 없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만 보고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한 양행에 대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장중에도 12월 23일이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브로드컴, 삼성 하이닉스의 HBM4 납품해 달라. 그렇죠.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떠오른 미국 주문형 반도체 ASIC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요청을 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틈을 끼어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에 그쵸? 뭐가 나옵니까? HBM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시장의
바닥 구간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쭉 보시면 반도체 수요 증가 모멘텀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수요 증가는 시장 바닥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주도주는 바이오다. 유한양행 탑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 이번 주에는 타점이 나올 거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요건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자, 내용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리고 두산그룹에서 그 많은 똥을 쌌는데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한 결과 14% 4% 계속해서 수익 구간 만들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30%대 수익 5%대 수익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쭉 내려보면 18% 14% 수익 구간 계속 발생하죠. 그렇죠?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판단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 타점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 번호로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정된 구간에서 그쵸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그리고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주도주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를 판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에 악재는 없었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실적 확인이 필요했는데, 그 실적 확인보다도 그쵸 기간 조정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실적은 어차피 25년 말 26년은 돼야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즉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이 좋다? 그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낮아지겠죠. 지금도 부담스러운 실적이에요. 근데 가격은 반영이 되어 있어. 지금 나쁜 실적이 좋은 겁니다. 단지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폭이 조금 길어졌고, 길어지는 과정에서 시장까지 너무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1월달이 되면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고 올라오는 과정이 있다기보다도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지는 구간이 이제는 1월달이 되면 옵니다. 그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유한양행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